일요일 밤 11시.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일이면 또 월요일이다. 벌써 가슴이 답답해진다. 알람 소리, 지하철, 회사 책상, 모니터, 야근, 퇴근, 침대. 그리고 또다시 알람 소리. 이게 뭐하는 인생인가 싶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아니, 평범하다는 말도 아깝다. 그냥 흔한 회사원. 34살 중소기업 마케팅팀 대리. 승진은 늦었고 연봉은 적당하고 특별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 매일이 똑같다. 아침 7시 알람. 5분 더. 10분 더. 결국 후다닥 일어나서 샤워도 대충, 아침도 거르고 나간다. 냉장고 문 열면 김밥 한 줄이 외롭게 있다.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린다. 물 한 컵으로 억지로 넘긴다. 거울은 보지 않는다. 어차피 똑같은 얼굴이니까. 지하철역까지 걷는 10분. 맨날 보는 편의점, 맨날 보는 현수막, 맨날 보는 사람들. 지하철은 항상 10,000원이다. 나는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멍하니 본다. 터널, 불빛, 터널, 불빛. 반복. 회사 도착. 8시 58분. 딱 2분 여유. 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다. 이준호 대리님, 어제 보고서 수정 부탁드려요. 부장님 목소리가 들린다. 아직 컴퓨터도 안 켰는데.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자동이다. 마치 녹음된 것처럼.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 늘 먹던 메뉴. 혼자 먹는다. 동료들은 다들 어울려 먹는데 나는 어느새 혼자 먹는 게 편해졌다. 대화하기 귀찮다. 아니,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후 2시. 커피 자판기 앞. 버튼을 누른다. 종이컵에 커피가 떨어진다. 갈색 액체를 멍하니 본다. 이게 내 하루의 유일한 선택인가? 설탕을 넣을까 말까? 오후 7시. 퇴근 시간.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대리, 이거 오늘까지잖아요. 네. 결국 야근. 밤 10시가 되어서야 회사를 나선다. 지하철은 이젠 한산하다.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본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들. 웃긴 동영상, 고양이, 먹방. 집에 도착할 때까지 본다. 현관문을 연다. 불을 켠다. 신발을 벗는다. 침대로 간다. 쓰러진다. 핸드폰을 본다. 유튜브, SNS, 뉴스.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만 내린다. 시간이 흐른다. 11시, 12시. 내일 또 월요일인데.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날도 그랬다. 일요일 밤 11시 30분.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내일 출근 생각에 벌써 우울했다.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온다. 월요일이 오는 게 싫어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정리하려는데 베개 밑에서 뭔가 반짝였다. 뭐지? 손을 넣어보니 작은 뭔가가 만져졌다. 꺼내보니 손톱만 한 편지 봉투였다. 은색으로 반짝이는 봉투. 이런 거 주문한 적 없는데.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려 했지만 너무 작았다. 글씨가 보이긴 하는데 읽을 수가 없다. 서랍을 뒤져 돋보기를 찾았다. 먼지 쌓인 돋보기. 언제 샀는지도 기억 안 난다. 돋보기로 편지를 들여다봤다. 친애하는 이준호님께. 당신의 일상이 지루하신가요? 매일이 회색빛인가요? 변화가 필요하신가요? 소인국 왕국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자정이 되면 이 편지를 베개 밑에 넣고 주무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인국 왕실. 나는 피식 웃었다. 이게 뭐야, 장난인가? 누가 이런 걸 만들어서 내 방에 넣은 거지? 집에 혼자 사는데. 문도 잠궜는데.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피곤해서 환각 보나. 다시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안 왔다. 편지 내용이 자꾸 생각났다. 당신의 일상이 지루하신가요? 지루하지. 매일이 회색빛인가요? 회색이지. 아니, 회색보다 더 무채색이지. 변화가 필요하신가요?
꼭 필요하지. 간절히. 나는 다시 일어나 쓰레기통을 뒤졌다. 구겨진 편지를 펼쳤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11시 57분. 3분 후면 자정이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내일도 똑같은 하루일 텐데. 뭐라도 해보자. 바보 같아도. 편지를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 눈을 감았다. 11시 59분.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다. 기대하는 걸까 하나? 말도 안 되는 일을. 11시 59분 50초. 초침 소리가 들렸다. 아니, 내 심장 소리였다. 자정. 그 순간 몸이 이상했다. 간지러웠다. 온몸이 저릿저릿했다. 뭐야. 눈을 뜨려고 했는데 눈꺼풀이 무거웠다. 아니, 눈꺼풀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이상했다. 뭔가 변하고 있었다. 겨우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그런데 천장이 멀어지고 있었다. 아니, 내가 작아지고 있었다. 헉.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도 작아지고 있었다. 침대 시트의 섬유가 점점 거대한 밧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베개가 산처럼 커졌다. 공포가 엄습했다.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몸은 계속 작아졌다. 책상이 거대한 건물처럼 보였다. 핸드폰 충전기가 고속도로 같았다. 침대 모서리가 절벽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멈췄다. 나는 이제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크기였다. 주변의 모든 것이 거대했다. 숨이 막혔다. 이게 무슨... 그때였다. 침대 밑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따뜻한 주황색 빛. 침대 시트를 타고 내려가는 건 마치 암벽 등반 같았다.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내려섰다. 먼지가 내 허리까지 왔다. 평소엔 안 보이던 먼지 입자들이 눈앞에 떠다녔다. 빛을 따라 침대 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봤다. 작은 마차가 있었다. 호두 껍질로 만든 것 같았다. 바퀴는 단추였다. 그리고 마차 앞에는 나만한 크기의 사람이 서 있었다. 이준호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작은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소인국 왕실 사절 핀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오셨군요.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말이 안 나왔다. 놀라셨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탑승해 주십시오. 왕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이게 대체... 가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호두 껍질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가 출발했다. 침대 밑 어둠 속으로. 내 평범했던 일요일 밤은 이렇게 끝났다. 그리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월요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다. 이 여행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작아진 몸으로 나는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마차는 침대 밑 어둠을 가로질렀다. 내가 평소에 청소를 얼마나 안 했는지 실감했다. 먼지 입자들이 안개처럼 떠다녔고 머리카락 한 올이 거대한 밧줄처럼 길을 막고 있었다. 마차는 능숙하게 그 사이를 빠져나갔다. 핀씨,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곧 도착합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는 앞만 보며 말했다. 마차를 끄는 건 쥐였다. 아니, 쥐만큼 작아진 나에게는 그냥 말처럼 보였다. 하얀 쥐 두 마리가 열심히 마차를 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점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따뜻한 주황색, 노란색 빛들. 마차가 속도를 냈다. 그리고 우리는 벽 틈새로 들어갔다. 좁고 길고 어두운 통로. 양옆으로 시멘트 벽이 보였다. 아니, 이건 내 방 벽이었다. 평소엔 보이지 않던 틈새. 이렇게 큰 공간이 있었다니. 통로를 한참 지나니 갑자기 시야가 확 트였다. 와, 내 입에서 저절로 감탄이 나왔다. 거기엔 마을이 있었다. 성냥갑으로 만든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지붕은 우표로, 창문은 구슬로 만들어져 있었다. 길은 자로 만들어졌고 가로등은 작은 LED였다. 그리고 사람들.
나만한 크기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소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핀이 마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나도 따라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다. 아니, 나를 보고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예언이 거인이야. 거인? 나를? 그때 한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나를 봤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으악, 거인이다. 순식간에 소동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이들은 엄마 뒤로 숨었다. 몇몇 남자들은 바늘을 들고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잠깐, 전 위험한 사람이. 내가 손을 들어 말하려는 순간 한 남자가 실로 만든 올가미를 던졌다. 내 팔에 감겼다. 움직이지 마. 오해예요. 저는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바늘, 이쑤시개, 클립,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고. 진정하십시오. 핀이 그들 앞에 섰다. 이분은 왕께서 초대하신 손님입니다. 예언된 방문자입니다. 예언이라니. 저런 거인이 우리를 해칠 수도. 아니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중년의 여성이 걸어왔다. 그녀는 회색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저분은 해치려 온 게 아닙니다. 보세요, 저분의 눈을. 그녀가 나를 올려다봤다. 나는 어쩔 줄 몰라 그녀를 내려다봤다. 두려움과 혼란. 하지만 저기는 없어요. 저분도 우리만큼 놀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무기를 내렸다. 그녀가 내게 다가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곳 마을의 장로 리나입니다. 놀라셨겠지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더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리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언된 방문자. 회색 세상에서 온 자. 회색 세상? 당신이 살던 곳 말입니다. 매일이 똑같고 색깔이 없고 무료하고 그런 세상.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확했다. 그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광장 한쪽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동전이 놓여 있었고 동전 구멍 속에 작은 아이의 다리가 끼어 있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사람들이 달려갔지만 동전을 들어올릴 수 없었다. 너무 무거웠다. 여러 명이 달라붙어 밀어보려 했지만 꿈쩍도 않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비켜서 동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가락 하나로 동전 가장자리를 들어 올렸다. 내게는 가벼웠다. 아이가 빠져나왔다.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으로. 리나가 말했다. 보셨습니까? 저분은 우리를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온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웃음을 짓기 시작했다. 한 아이가 다가와 내 신발끈을 만졌다. 신기해. 무섭지 않니? 내가 물었다.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안 무서워요. 착한 거인이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졌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나를 이렇게 보지 않았다. 이 대리, 저 사람, 거기 누구. 나는 그냥 부속품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나를 진짜로 봐주는 것 같았다. 이준호님. 핀이 다가왔다. 왕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궁전으로 가시죠. 궁전요? 네. 당신을 초대한 이유를 설명드려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리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들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마차는 마을을 지나 언덕을 올라갔다. 언덕 위에는 더 큰 건물이 있었다. 책으로 만든 벽, CD로 만든 지붕, 반지로 만든 장식. 궁전이었다. 정문 앞에서 마차가 멈췄다. 2명의 경비병이 창을 들고 서 있었다. 바늘창이었다.
왕실 사절핀 그리고 예언된 방문자 이준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경비병들이 경례했다. 문이 열렸다. 내부는 더 화려했다. 클립으로 만든 샹들리에, 우표로 만든 테피스트리, 단추로 만든 장식들. 복도를 따라 걸으니 큰 홀이 나왔다. 홀 끝에 왕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왕이 앉아 있었다. 생각보다 젊었다. 30대 중반쯤?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어서 오시오, 이준호. 왕이 일어나 내게 걸어왔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왕, 폐하 라고 부르나요? 왕이 피식 웃었다. 편하게 왕님이라고 부르시오. 우린 격식을 차릴 상황이 아니오. 무슨 일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왜 여기에 온 건지. 왕이 창문으로 다가갔다. 나도 따라갔다. 창밖으로 소인국 전체가 보였다. 아름다운 마을, 작은 들판, 멀리 보이는 다른 건물들. 아름답지 않소? 네,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곧 이 모든 게 사라질지도 모르오. 왕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저 하늘을 보시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놀라 입을 벌렸다. 하늘에 거대한 시계가 떠 있었다. 아니, 시계라기보다는 시간을 표시하는 뭔가. 그런데 그게 멈춰 있었다. 일요일에서 멈춰 있군요. 맞소. 우리 소인국에는 특별한 마법이 있었소. 시간의 수정이라 불리는. 왕이 돌아서서 나를 마주봤다. 그 수정 덕분에 우리는 월요일을 건너뛸 수 있었소. 예. 우리 소인국 사람들은 월요일을 살지 않소. 일요일 다음은 바로 화요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했소.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월요일을 건너뛴다고? 그게 가능해? 하지만 3일 전 시간의 수정이 도난당했소. 왕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잿빛 쥐 무리가 수정을 훔쳐갔소. 이대로라면 우리에게도 월요일이 찾아올 것이오. 그리고 왕이 한숨을 쉰다. 그리고 월요일은 이곳을 회색으로 물들릴 것이오. 당신이 살던 세상처럼. 나는 움찔했다. 월요일. 그 끔찍한 단어.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건가요? 맞소. 당신은 이미 회색 세상을 경험한 자. 월요일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래서 당신만이 시간의 수정을 되찾을 수 있소. 하지만 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특별한 능력도 없고. 아니오. 왕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은 월요일을 견뎌낸 자요. 매일 회색 일상을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하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용감하다고?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젊은 여성이었다. 등산복 같은 옷을 입고 배낭을 메고 있었다. 소피아 공주. 핀이 고개를 숙였다. 이분이 이준호님이신가요? 공주가 나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와, 정말 크시네요. 아, 실례했어요. 저는 소피아예요. 이 나라의 공주이자 무언가죠.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가락 하나로 악수했다. 준비 다 했어요, 아버지. 이제 출발하면 돼요. 소피아, 위험할 수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가장 이 나라를 잘 알잖아요. 게다가 소피아가 나를 올려다봤다. 이제 든든한 동료도 생겼으니까요. 왕이 한숨을 쉬었다. 조심하거라. 둘 다. 나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월요일을 막는 모험이라니. 어제의 나라면 말도 안 된다고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설렜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소피아 공주는 생각보다 훨씬 활발했다. 자, 이게 지도예요. 그녀가 작은 종이를 펼쳤다. 내게는 손바닥만 했지만 그녀에게는 큰 지도였다. 우리는 지금 여기 왕궁이에요. 잿빛 쥐 무리는 여기 잃어버린 양말 동굴에 숨어 있어요. 양말 동굴이요? 네. 당신네 세계에서 잃어버린 양말들이 모이는 곳이래요. 소인국 사람들은 절대 가지 않는 위험한 장소죠.
나는 피식 웃었다. 내가 잃어버린 양말도 거기 있을까? 가는 길이 험해요. 먼저 사무실 서랍 미로를 지나야 하고 그 다음엔 먼지 괴물 계곡을 넘어야 해요. 먼지 괴물이요? 네. 먼지가 뭉쳐서 생긴 괴물들이에요. 보통은 무해하지만 자극하면 공격해요. 소피아가 배낭을 들어 보였다. 식량, 물, 밧줄, 횃불. 3일치 준비했어요. 충분할 거예요. 3일이나 걸려요? 네. 우리 기준으로요. 당신 기준으로는 아마 하루? 시간 감각이 다르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세계였다. 그럼 출발할까요? 소피아가 배낭을 메고 문으로 향했다. 나도 따라갔다. 왕궁 밖에서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피아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였다. 소개할게요. 제 오빠 루카스 왕자예요. 루카스라고 합니다. 검수를 담당하죠. 그는 작은 바늘 검을 차고 있었다. 진지하고 과묵한 인상이었다. 셋이 가는 건가요? 네. 저희 남매는 이 나라에서 가장 모험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당신은 힘이 있으니까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왕궁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줬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시간의 수정을 꼭 찾아주세요. 월요일이 오면 안 돼요. 나는 이상한 기분이었다. 누군가 나를 응원한다는 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게, 회사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여행은 생각보다 험했다.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거대한 벽이 나타났다. 아니, 거대한 게 아니라 내 방의 벽이었다. 평소엔 그냥 벽이었는데 지금은 거대한 절벽 같았다. 이 벽 뒤에 서랍으로 가는 통로가 있어요. 소피아가 벽 틈새를 가리켰다. 손톱만큼 벌어진 틈. 내게는 좁았지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틈새로 들어가자 어두웠다. 루카스가 성냥 하나를 켰다. 불빛이 통로를 비췄다. 조심하세요. 이 안에는 거미줄이 많아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미줄이 얼굴에 닿았다. 평소엔 그냥 치우면 되는데 지금은 밧줄처럼 질겼다. 루카스가 검으로 잘라줬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서로 도와야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통로는 좁고 길었다. 가끔씩 바람이 불어왔다. 내 방의 환기구에서 나오는 바람인 것 같았다. 한참을 가니 갑자기 시야가 트였다. 와,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다. 아니, 내 책상 서랍 아니었다. 평소엔 그냥 어질러진 서랍이었는데 지금은 거대한 미로 같았다. 클립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연필이 통나무처럼 굴러다녔다. 지우개 조각들이 바위처럼 흩어져 있었다. 서랍 미로에 온 걸 환영해요. 소피아가 말했다. 여기서 길을 잃으면 나올 수 없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능숙하게 길을 찾아갔다. 클립 사이를 지나고 연필 아래를 기어가고 지우개 위로 올라갔다. 나는 그녀를 따라가며 생각했다. 내 서랍이 이렇게 복잡한 세계였다니. 평소엔 그냥 물건 넣는 공간이었는데. 이준호 씨. 소피아가 멈춰섰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당신 세계에서는 정말 매일 월요일이 있어요? 네. 당연하죠. 견딜 수 있어요? 매주 월요일이 온다는 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견딘다기보다는 그냥 사는 거죠. 어차피 선택권이 없으니까. 이상해요. 선택권이 없는데 왜 사는 거예요? 그게 말문이 막혔다. 왜 살까? 왜 매일 회사에 가고 야근하고 퇴근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반복할까? 모르겠어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럼 행복해요? 아니요. 솔직한 대답이 나왔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소피아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한 세계네요. 우리 소인국은 월요일이 없어서 항상 행복했는데. 부럽네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월요일을 맞이할지 몰라요.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우리가 시간의 수정을 되찾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나도 놀랐다.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니. 소피아가 웃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서랍 미로를 빠져나오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먼지 괴물 계곡. 이름 그대로 먼지가 뭉쳐서 만들어진 괴물들이 돌아다니는 곳이었다. 회색 덩어리들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조용히 가요. 자극하면 안 돼요. 루카스가 속삭였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먼지 괴물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발밑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앗! 소피아가 비틀거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잡았다. 하지만 그 움직임에 먼지가 일어났다. 먼지 괴물들이 일제히 우리를 향해 돌았다. 뛰어요. 루카스가 외쳤다. 우리는 전력으로 달렸다. 먼지 괴물들이 뒤따라왔다. 느린 것 같았지만 숫자가 많았다. 저기, 소피아가 앞을 가리켰다. 작은 틈새가 보였다. 우리는 틈새로 뛰어들었다. 먼지 괴물들이 밖에서 웅웅거렸지만 들어오지는 못했다. 휴! 살았네요. 소피아가 숨을 헐떡였다. 미안해요. 제가 실수를.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요. 나는 진심이었다. 이상하게도 이들을 지키고 싶었다. 틈새 안에서 우리는 잠시 쉬었다. 소피아가 물과 음식을 나눠줬다. 치즈 부스러기와 빵 조각이었다. 작지만 맛있었다. 이준호 씨. 루카스가 말을 꺼냈다. 그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은 왜 여기 온 거예요?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없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당신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루카스가 웃었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착한 사람이시네요. 아니에요. 전 착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이런 모험을 하지 않아요. 소피아가 말했다. 당신은 특별해요, 이준호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회사에서 7년을 일했지만 한 번도 특별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항상 평범한 대리, 그냥 있는 사람, 없어도 그만인 사람.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고마워요. 내가 겨우 말했다. 아니, 제가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충분히 쉰 후 우리는 다시 출발했다. 먼지 괴물 계곡을 완전히 빠져나오니 드디어 목적지가 보였다. 거대한 양말 더미. 평소였다면 그냥 세탁기 밑에 굴러다니는 양말이었을 텐데 지금은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저기 동굴 입구가 보여요. 소피아가 가리켰다. 양말 사이에 어두운 구멍이 있었다. 준비됐어요? 루카스가 검을 꺼냈다. 네. 나도 준비를 했다. 정확히 뭘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준비라도. 우리는 동굴로 들어갔다. 어둡고 습하고 냄새가 났다. 오래된 양말 냄새. 통로를 따라 깊이 들어가자 점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쥐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 크크크. 손님이 왔군.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멈춰섰다. 그리고 앞에서 빛이 났다. 시간의 수정이었다. 파란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수정. 하지만 그걸 손에 쥔 건 거대한 쥐였다. 아니, 쥐 대장이었다. 다른 쥐들보다 2배는 컸다. 회색 털, 빨간 눈.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를 닮아 있었다. 드디어 왔구나, 이준호. 쥐 대장이 내 이름을 불렀다. 어떻게? 너를 알고 있지. 우린 오래전부터 널 지켜봤어. 쥐 대장이 수정을 비췄다. 수정 속에서 장면들이 보였다. 지하철에서 멍한 얼굴로 서 있는 나. 회사 책상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나. 침대에 쓰러져 있는 나. 전부 나였다. 이게 내 모습이지. 회색빛 인생. 매일 반복되는 월요일.
쥐 대장이 웃었다. 우린 그 회색을 먹고 산다. 너 같은 존재들의 무기력, 체념, 포기. 그게 우리의 양식이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시간의 수정을 돌려줘. 소피아가 외쳤다. 돌려줘? 왜? 이제 너희도 월요일을 맛보게 될 텐데. 우리처럼. 이준호처럼. 쥐 대장이 나를 가리켰다. 넌 이미 우리 편이야, 이준호. 포기한 자. 체념한 자. 매일을 그냥 견디는 자.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맞았다. 나는 포기했었다. 체념했었다. 그냥 살았었다. 하지만 아니야. 내 입에서 말이 나왔다. 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쥐 대장이 움찔했다. 뭐? 난 변하고 싶어. 회색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여기 왔어. 내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했다. 빛이 내 몸에서 퍼져나갔다. 처음엔 희미했다. 마치 반딧불처럼. 하지만 점점 강해졌다. 따뜻한 빛이었다. 뭐야 이게? 쥐 대장이 뒤로 물러났다. 시간의 수정을 꼭 쥐고. 불가능해. 이미 포기한 자가 다시 빛을 찾다니. 쥐 대장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내 모습을 닮아갔다. 정확히 말하면 가장 지쳐있던 때의 내 모습. 이게 대체 무슨? 보여주지. 쥐 대장이 수정을 높이 들었다. 수정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동굴벽에 영상이 비쳤다. 2년 전 신입사원 환영회. 이준호 사원 열심히 하자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의 나는 눈빛이 살아있었다. 웃음도 진짜였다. 1년 6개월 전 처음 야근하던 날. 이 사원 내일까지 이거 끝내야 해. 야근 가능하지? 네. 알겠습니다. 조금 지쳐 보였지만 그래도 버텼다. 1년 전 승진 탈락. 이번엔 아쉽게 됐어요, 이대리. 다음에 기회가. 네. 괜찮습니다. 눈빛이 흐려졌다. 6개월 전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모습. 3개월 전 침대에 쓰러져 천장만 보는 모습. 1개월 전 거울도 보지 않고 집을 나서는 모습. 그리고 어제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는 모습. 영상이 끝났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전부 내 모습이었다. 조금씩 천천히 무너져가는 내 모습. 봤지? 쥐 대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포기한 자, 체념한 자, 매일을 그냥 견디기만 하는 자. 닥쳐. 우린 같아, 이준호. 넌 이미 회색이야. 월요일에 잠식당한 거야. 닥쳐. 나는 소리쳤다. 내 목소리가 동굴 전체에 울렸다. 맞아. 난 포기했었어. 체념했었어. 매일이 지옥 같았어. 쥐 대장이 비웃었다. 그럼 왜 버둥대? 넌 이미 끝났어. 아니야. 내가 한 발 앞으로 나갔다. 난 끝나지 않았어. 아직? 쥐 대장이 움찔했다.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증명했어. 난 변하고 싶어. 회색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 몸의 빛이 더 강해졌다. 소피아, 루카스를 만나면서 알았어. 함께하는 게 뭔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뭔지. 쥐 대장이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깨달았어. 문제는 월요일이 아니라 내가 월요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였어. 말도 안 돼. 넌 이미 포기했다고? 맞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쥐 대장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수백 마리의 쥐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다. 위험해요. 소피아가 외쳤다. 쥐들이 우리를 에워쌌다. 너무 많았다. 루카스가 검을 휘둘렀지만 끝이 없었다. 이준호 씨 뒤로. 소피아가 횃불을 들고 쥐들을 막았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쥐들이 점점 가까이 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한 손으로 소피아와 루카스를 감쌌다. 다른 손으로는 쥐들을 막았다. 쥐들이 내 손을 물어뜯었지만 나는 버텼다.
이준호 씨, 괜찮아요. 제가 막을게요. 아팠다. 정말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들을 지키고 싶었다. 처음으로 나를 특별하다고 해준 사람들, 함께 해준 사람들. 혼자서는 안 돼요. 소피아가 내 손 틈새로 나갔다. 루카스도 따라 나갔다. 우리도 싸울 거예요. 루카스가 검을 휘둘렀다. 소피아가 횃불로 쥐들을 밀어냈다. 우리는 함께 싸웠다. 내 큰 손, 루카스의 빠른 검, 소피아의 용감함. 쥐들이 하나씩 물러나기 시작했다. 우리의 빛이 그들을 밀어냈다. 불가능해. 쥐 대장이 비명을 질렀다. 회색에 물든 자가 다시 빛을 찾다니. 불가능하다고. 가능해. 나는 쥐 대장을 향해 걸어갔다. 쥐들이 길을 비켜줬다. 변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해. 쥐 대장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내 모습이 아니었다. 그냥 회색 연기 같은 뭔가. 넌 특별한 거야. 보통 사람은 포기해. 체념해. 그냥 살아. 맞아, 보통은 그래. 나도 그랬어. 나는 시간의 수정 앞에 섰다. 하지만 이제 보통으로 살고 싶지 않아. 수정에 손을 뻗었다. 쥐 대장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힘이 없었다. 내 손이 수정에 닿는 순간 빛이 폭발했다. 따뜻하고 밝은 빛. 동굴 전체를 가득 채웠다. 쥐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연기처럼 흩어졌다. 쥐 대장도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넌 이겼어. 하지만 월요일은 여전히 올 거야. 알아. 하지만 이젠 도망치지 않을 거야. 빛이 사라지고 조용해졌다. 동굴 바닥에 시간의 수정만 남아 있었다. 아름답게 빛나는 파란색 수정. 나는 조심스럽게 수정을 들어 올렸다. 해냈어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녀가 웃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해냈어요, 이준호 씨. 루카스도 미소 짓고 있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진짜 웃음. 오랜만이었다. 우리가 해냈죠. 함께.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크기는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다. 동굴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아니, 조명이었다. 내 방의 조명. 하지만 햇빛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빨리 돌아가요. 시간의 수정을 제자리에 놓아야 해요. 소피아가 말했다. 우리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먼지 괴물 계곡도 서란 미로도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이미 한 번 지나온 길이었고 함께였으니까. 왕궁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아니, 내 방의 조명이 꺼지고 있었다. 왕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무사히 돌아왔구나. 아버지. 소피아가 달려가 왕을 안았다. 루카스도 고개를 숙였다. 시간의 수정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수정을 왕에게 건넸다. 왕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고맙소, 이준호. 정말 고맙소. 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서둘러야 해요. 우리는 왕궁 꼭대기로 올라갔다. 거기엔 작은 제단이 있었다.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왕이 시간의 수정을 그 자리에 놓았다. 순간 수정이 밝게 빛났다. 빛이 하늘로 쏘아 올라갔다. 하늘에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요일, 그리고 화요일, 월요일을 건너뛰었어요. 소피아가 환호했다. 마을 전체에서 함성이 터졌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춤을 췄다. 음악이 흘렀다. 축제가 시작되었다. 해냈어요, 이준호 씨. 월요일을 막았어요. 아니, 우리가 해낸 거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축제는 밤새 계속되었다. 작은 음식들, 작은 춤들, 작은 웃음들. 하지만 내게는 모든 게 크게 느껴졌다. 진짜 행복이 이런 건가 싶었다. 축제가 끝나고 왕이 나를 따로 불렀다. 이준호, 내 왕님, 묻고 싶은 게 있소. 왕이 진지한 표정이었다. 월요일을 건너뛰는 게
정말 행복한 건지 나는 놀랐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쥐 대장과 싸우는 걸 봤소. 당신은 월요일을 피하려 한 게 아니라 맞서려 했소. 왕이 창밖을 바라봤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월요일을 피해왔소. 하지만 그게 정답이었을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 말이 맞소. 우리도 언젠가는 월요일을 맞이해야 할지 모르오. 하지만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라면. 왕이 웃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배웠소. 왕이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이걸 드리고 싶소. 이건 시간의 반지요. 이걸 끼면 언제든 다시 작아져서 우리에게 올 수 있소. 하지만 당신은 이제 소인국의 명예 시민이오. 언제든 환영이오. 나는 반지를 받았다. 작고 가벼웠지만 무게감이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아니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우리요. 왕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오. 당신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와 루카스가 배웅하러 왔다. 또 올 거죠? 소피아가 물었다. 물론이죠. 약속해요. 다음에 올 때는 더 재미있는 모험을 준비할게요. 우리는 웃으며 포옹했다. 침대 밑으로 돌아왔다. 호두껍질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차에 올라타자 내 몸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주변이 작아졌다. 아니, 내가 커지는 거였다. 침대 시트가 다시 작아졌다. 책상이 정상 크기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원래 크기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하지만 손에는 작은 반지가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침대에서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평범한 내 방 천장. 똑같은 얼룩, 똑같은 조명. 하지만 뭔가 달랐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손가락에 작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반지. 꿈이 아니었어. 일어나 앉았다. 핸드폰을 봤다. 시간은 오전 7시 월요일 아침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한숨부터 나왔을 텐데 지금은 달랐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커튼을 열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이 부셨지만 기분 좋은 부심이었다. 심호흡을 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좋아. 월요일이지. 하지만 반지를 내려다봤다. 이젠 도망치지 않을 거야. 아침 루틴이 달랐다. 평소처럼 5분 더 자지 않았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보였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다. 할 수 있어.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처음으로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먹다 남은 김밥이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보기로 했다. 프라이팬을 꺼내 달걀을 깼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달걀 프라이를 만드는 건 간단했지만 왠지 모르게 뿌듯했다. 식빵 2장, 달걀 프라이, 간단한 샐러드. 10분 만에 만든 아침이었지만 편의점 김밥보다 훨씬 맛있었다. 천천히 씹으며 먹었다. 급하게 삼키지 않았다. 이게 아침이구나. 혼잣말을 했다. 식사를 마치고 옷을 골랐다. 평소엔 아무거나 입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구겨지지 않은 셔츠를 꺼냈다. 다림질은 안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다.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빗었다. 넥타이를 맸다. 제대로. 괜찮네. 거울 속 나에게 웃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섰다. 7시 50분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며 주변을 둘러봤다. 맨날 보던 풍경이었는데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벽 틈새를 지나칠 때 문득 소인국 생각이 났다. 저 안에 다른 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 미소가 지어졌다. 편의점을 지나쳤다. 점원이 보였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는데 안녕하세요. 나도 모르게 인사가 나왔다. 점원이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것뿐이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일찍 와서 그런지 사람이 적었다.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앉아서 창밖을 봤다. 터널, 불빛, 터널, 불빛.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멍하니 보지 않았다.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한 달 전에 산 자기계발서. 한 번도 안 읽었던 책. 첫 페이지를 펼쳤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웃음이 났다. 맞아. 작은 것에서. 역에서 내려 회사로 걸어가는 길. 평소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을 텐데 오늘은 고개를 들고 걸었다.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저 구름 너머에도 뭔가 있을까?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회사 건물 앞 8시 20분. 4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로비에서 커피를 한 잔 샀다. 자판기 커피가 아니라 카페 커피. 벤치에 앉아 천천히 마셨다. 여유가 있었다.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소피아와 루카스는 뭐하고 있을까? 문득 보고 싶었다.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 대리 오늘 일찍 왔네. 동료가 놀라며 말했다. 네. 오늘부터 좀 달라지려고요. 달라진다고? 네. 조금씩이라도. 동료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모니터 화면이 켜지는 순간 잠깐 멈칫했다. 이제부터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건가?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메일함을 열었다. 수십 개의 미확인 메일. 평소엔 한숨부터 나왔을 텐데. 하나씩 해보자.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부장이 자리에 왔다. 이 대리 어제 보고서.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평소엔 네. 하고 고개만 숙였을 텐데 이번엔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다. 부장이 살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부탁해. 보고서를 수정하는 건 여전히 귀찮았다. 하지만 하나씩 고치다 보니 나쁘지 않았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오전 11시 30분. 보고서를 완성했다. 검토하고 다시 읽어보고 수정하고. 평소보다 30분 일찍 끝냈다. 메일로 보냈다. 부장에게서 답장이 왔다. 수고했어요. 잘 봤습니다. 짧은 답장이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 갔다. 늘 먹던 자리, 늘 먹던 메뉴.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는데 동료들이 보였다. 평소 같았으면 다른 자리로 갔을 텐데. 여기 같이 앉아도 될까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럼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다.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 대리님, 오늘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 그냥 주말에 좋은 경험을 해서요. 무슨 경험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배웠달까요? 동료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아 보여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업무 얘기, 주말 얘기, 별거 아닌 얘기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이게 함께 밥 먹는 거구나. 소인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조금 느껴졌다. 오후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업무에 집중하니 시간이 금방 갔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눈치 보며 앉아 있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가방을 챙기고 일어섰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했다. 이 대리 일 끝났어? 네. 오늘 할 일은 다 마쳤습니다. 부장이 잠깐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고했어. 밖으로 나왔다. 6시에 거리는 밝았다. 사람들이 많았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대신 조금 걸어보기로 했다.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봤다. 카페, 서점, 꽃집. 맨날 지나쳤던 곳들이었지만 오늘은 들여다봤다. 서점에 들어갔다. 신간 코너를 둘러봤다.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 한 권을 집어들었다.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다. 계산대로 가져갔다. 집에 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다. 김밥 대신 요리 재료를 샀다. 라면, 계란, 야채. 내일 아침엔 뭘 만들어 먹을까? 생각만으로도 기대됐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켰다. 똑같은 집이었지만 다르게 보였다.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다. 침대로 가는 대신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소인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소피아, 루카스, 그리고 소인국 여러분께. 오늘은 월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여전히 회사는 답답하고 일은 지루했어요. 하지만 달랐어요. 제가 달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직접 아침을 만들어 먹었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정시에 퇴근했어요. 작은 것들이지만 제게는 큰 변화였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작은 것들의 소중함, 함께의 의미, 변하고자 하는 용기. 월요일은 여전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견딜 수 있어요.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어요. 고마워요. 또 놀러 갈게요. 약속할게요. 마이너스 이준호. 편지를 작게 접었다. 베개 밑에 넣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반지를 들어 올려 빛에 비춰봤다. 반짝였다. 또 보자, 친구들.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화요일이다. 그 다음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또 월요일이 올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더 이상 회색빛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아는 사람이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소인국 친구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렸다. 나는 웃으며 일어났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평범하지만 더 이상 무료하지 않은 하루. 회색이 아닌 조금씩 색깔이 생기는 하루. 나는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마셨다. 좋아. 시작해볼까? 손가락에 반지가 따뜻하게 빛났다. 언젠가 다시 작아질 날을 기대하며.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이 크기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작은 변화가 큰 삶을 만든다는 것을. 소인국은 내게 그걸 가르쳐 줬다. 그리고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회사원 이준호의 특별한 모험. 그리고 그 모험이 만든 새로운 일상. 에필로그. 3개월 후. 나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다. 여전히 월요일은 온다. 여전히 야근을 한다. 하지만 달라진 것들이 있다. 매일 아침을 먹는다. 가끔 동료들과 저녁을 먹는다. 주말엔 산책을 한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밤에 반지를 끼고 잠이 들면 다시 작아져서 소인국에 간다. 소피아와 루카스는 항상 반갑게 맞아준다.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산다. 일상 속에서 작지만 소중한 행복들을 찾으며.